네, 안녕하세요. 드루티입니다. 하반기에 평택에 신규 물량이 총 4,572세대가 입주 계획이 잡혀 있고요. 그 내용을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주변 부동산 임장을 다니고 또 전화 통화를 통해서 제가 시세 파악도 했고요. 거기에 대한 분위기도 제가 파악을 했으니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속 파라곤 2차는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올렸잖아요. 그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는 이제 그 84 타입 단일 평형으로 되어 있고 총 654세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입주 시기는 이제 7월이니까 두 달도 안 남았네요. 지금 현재 프리미엄은 약 한 3억 이상을 보고 있고요. 전세 시세 같은 경우는 이제 호가 나오는 거 뭐 3억 5천 뭐 해서 4억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입주 초반이고 그쪽 주변에 아직 그 공사판이기 때문에 인프라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세 시대는 한 3억 5천 전후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입주한 단지가 8월에 이제 동문 굿모닝 맘시티고요. 여기 세대수가 많습니다. 1134세대고요. 그리고 84 타입은 154세대, 59 타입은 730세대, 그리고 74 타입은 250세대입니다. 프리미엄 현재 1억 2천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가는 분양가 수준에서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예를 들면 이제 84 같은 경우가 이제 분양가가 발코니 포함해서 3억 5천인데 한 3억 3천 정도의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초반에 물량이 빠지면 이제 분양가 수준으로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제 소사동, 평택 소사동에 이제 뉴비전 엘크루라고 여기는 또 전매가 가능한 단지입니다. 유일하게 대우조선 해양에서 건축한 아파트고요. 여기 이제 10월 달입니다. 10월 달이고 1396세대고요. 여기는 세대수가 84 타입은 이제 508세대, 62 타입은 이제 138세대, 74 타입은 750세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프리미엄 같은 84 타입 같은 경우는 약 한 8천에서 1억 정도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고요. 그 62 타입하고 74는 4천에서 5천 정도 시세가 좀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도 이제 분양가 수준에서 지금 그 전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는 실제로 이제 분양가 수준의 전세가 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계약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덕의 계룡 리슈빌, 고덕의 계룡 리슈빌이죠. 2단계 호수 공원이 조망이 가능한 그런 단지입니다. 여기 이제 730세대고요. 11월 달에 입주를 하게 되어 있고, 여기는 84 단일 평형입니다. 730세대고요. 여기도 한 3억 이상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고, 단지 호수를 조망할 수 있는 그런 그 동 같은 경우는 약 3억 5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세 시세는 역시 그 고덕 8하고 2차와 비슷하게 3억 5천대 이상에서 형성될 것 같은데요. 여기도 역시 그 주변 인프라가 아직 갖춰지지 않아서 전세는 약 3억 5천 전후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덕 호반 서밋 1차인데요. 658세대고 11월 달에 같이 이제 입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84 타입이고요. 84 타입은 이제 417세대, 그리고 94 타입 37세대, 102 타입은 이제 182세대, 112 타입은 이제 22세대입니다. 요 타입과의 차이는 이제 그 테라스 차이입니다. 테라스가 있고 없고 차이고요. 테라스가 있으면 이제 112 타입이 되는 거고요. 여기도 94 타입 같은 경우도 이제 84가 테라스가 있으면 이제 94 타입이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프리미엄이 좀 높습니다. 한 4억 이상 형성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세 같은 경우도 4억 이상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호힐이라고 해서 바로 뒤에 보면 이제 힐스테이트 주상복합이 두 개가 바로 붙어 있거든요. 그리고 중심상가가 가깝습니다. 그래서 고덕 호반 서밋 1차 같은 경우는 이제 파자풍신 정도 그 이상을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분양받으신 분들이 정말 대박인 것 같아요. 이게 좀 미분양이었는데 이걸 이제 청약하신 분들, 그리고 미분양을 줍줍하신 분들은 고덕에서도 상당한 그 피를 상당한 그 수익을 올린 그런 단지이기도 합니다. 이 중에서 전매 가능한 단지는 이제 그 소사동에 있는 뉴비전 엘크루고요. 나머지 단지들은 이제 전매 제한 때문에 등기를 하고 나서 거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문제가 뭐냐면 이제 양도세인데요. 양도세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5월 30일까지는 이제 분양권 전매 시에는 55% 양도세가 되겠죠. 이제 엘크루 같은 경우는 전매 가능하니까. 이제 오늘이 5월 30일이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6월 1일이 되게 되면 이제 66%로 올라가게 됩니다. 10%더 인상이 되게 되고요. 분양권이 이제 1년 이상의 경우에는 66%가 되는 거고,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제 77%가 되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다 1년이 넘었기 때문에 66%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66%로 잡았고요. 지지역에 있는 그 지지역 동문 아파트 그리고 고덕 그 세 개 단지 같은 경우 파라곤, 계룡, 그 호반 서민 1차 같은 경우는 이제 6월 1일 이후에 이제 입주가 가능하고 6월 1일 이후에 이제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1년 이하가 됩니다. 등기하고 나서 이제 보유기한이 1년 이하의 경우에 77%, 지방세 포함이죠. 77%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지방세가 10%이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60%인데 66%를 한 거고요. 여기 70%인데 77%를 한 겁니다. 지방세가 10%가 붙기 때문에 추가로. 자, 그러면 총 하반기 신규 물량이 다 해서 4,572세대가 입주를 하지만 과연 거래가 되겠냐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고도파라고 2차 같은 경우는 이제 양도세가 3억을 계산했을 경우에 물론 그 기본공제 빼고 그리고 필요경비 빼고 이제 어바웃 잡은 겁니다. 뭐 기본공제는 얼마 되지도 않지만 의미도 없고 그리고 이제 필요경비 같은 경우는 개인별로 취득세를 어떤 사람은 8% 12% 내기 때문에 일정하지 않아서 그걸 제외하고 단순 세율로 때렸을 경우에 여기 이제 고도파라고 2차 77% 때렸을 경우에 이제 2억 3천을 내야 돼요. 3억의 피인데 내가 2억 3천을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동문 굿모닝도 1억 2천인데 내가 거의 9,200만 원 정도, 거의 1억 정도의 세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엘크루도 마찬가지고 8천만 원의 내가 피를 받았다 하더라도 세금으로 5,300을 내야 되는 거고요. 고덕 계룡 리시빌 같은 경우는 역시 똑같이 8억 원하고 3억을 봤을 때 2억 3천 정도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고덕 호반 서민 1차 같은 경우도 4억 이상이기 때문에 3억 천 정도의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누가 이 세금을 내고 등기하고 그걸 팔겠냐?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럼 이 4,572세대는 결국은 이제 대부분이 다 실입주를 하거나 일부 전세를 놓을 겁니다. 전세금을 놓은 사람들은 이제 그 분양가를 다 회수하기 위해서 전세를 놓는 거고요. 자기 자본이 거의 안 들어가겠죠. 자기 자본을 거의 뭐 전세 시세로 커버를 할 것 같아요. 물론 뭐 고덕 파라곤이라든가 뭐 계룡 리시빌이라든가 호반 서빙 같은 경우는 주변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분양가를 다 회수하지 못하겠지만 상당 부분 분양가를 회수할 걸로 생각이 돼요. 중도금 잔금을 충분히 치고 남죠. 그러면 4,572세대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면 이걸 매매를 할까요? 세금을 2억을 내고 9,200을 내고 5,300을 내고 2억 3천을 내고 3억 천을 내고 과연 이거를 매도를 할까요? 그래서 자꾸 다운이가 나오는 거예요. 다운이가. 그래서 매도인들은 다운을 하고 싶어 하고 매수인도 다운을 해서도 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부동산을 다 다녀보면서 물어보니까 그렇게 다운을 하겠다는 부동산이 거의 없어요. 안 하죠. 더군다나 이제 미드기점에 더더욱 안 하죠. 벌금이 뭐 억 단위고요. 그죠? 그리고 다운 같은 경우도 수천만 원의 벌금을 내야 되는데 이거를 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복비를 뭐 천만 원씩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안 합니다. 만약에 하는 그런 부동산이 있다면 신고를 받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이제 그 매도 매수자 그리고 공인중개사까지 셋 다 처벌을 받거든요. 그 다운이가 나오기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떴다방 같이 잠깐 부동산하고 딴 곳에 튀는 분들, 그런 분들은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 분들은. 그렇지만 이제 한 곳에 오랫동안 부동산 하실 분들은 대부분 다 다운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 대부분의 물량들이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란 얘기죠. 그러면 하반기에 신규 물량이 4,500세대가 들어오지만 좋은 입지의 아파트가 들어오지만 결국 사고 싶은 사람들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여기 사신 분들하고 몇 분하고 제가 얘기를 해봤는데 정부 욕을 엄청 하시더라고.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들어놨다. 매수자도 마찬가지고 사고 싶은데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 아파트 가격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네, 이게 문제인 겁니다. 평택은 계속 지금 인구가 다시 유입되기 시작했어요. 2월, 3월달 인구가 유입이 주춤하다가 다시 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4월 말 보니까 2,000명 정도 늘어났던데
작년 연말에는 뭐 4천 명씩 들어왔거든요, 인구가. 이제 인구가 계속 또 유입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제 아파트에 대한 수요도 높을 것이고,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높은데 매매가 안 되다 보니까 이 가격이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말들은 실수요자가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아파트가 될 겁니다. 이런 이제 현상은 계속 가속화될 것 같아요. 앞으로 입주하는 모든 단지가 다 그럴 것 같은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 하고 싶어도 쉽지 않다. 그게 현재 부동산 시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자료를 정리해 봤습니다. 네, 오늘 자료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